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만 1년을 채워가는 이제 막 30살이 된 유부녀입니다. 아직 신혼의 설렘이 가시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랑과 저는 둘 다 본가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차로 15분 남짓 거리에 있어서 주말이면 양가를 오가며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챙겨드릴 일이 있으면 돕곤 하지요. 아직 아이가 없는 것도 있어서인지 신랑이나 저나 주말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 마음은 친정 쪽으로 조금 더 자주 향합니다. 저희 친정은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시느라 바쁘셨던 덕분에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놀이터 대신 할머니 무릎이 제 세상이었고 친구들보다 먼저 익힌 건 할머니가 해주신 옛날 이야기였죠. 그런 할머니가 요즘은 기력이 부쩍 약해지시고 식사량도 줄고 자꾸만 이제 오래 못 산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조금이라도 뵐 수 있을 때 더 자주 뵈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실 저희 가족은 꽤 오랜 시간 집안일이라는 이름 아래 갈등과 오해, 눈물 속에서도 각자 자리를 지켜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외아들이에요. 딸 셋을 둔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장손이었고 그 무게를 그대로 떠안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고모가 3분 계시는데 특히 첫째 고모, 그러니까 저희 큰 고모는 솔직히 제게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큰 고모는 자주 친정이라고 저희 집에 들락날락했어요. 하지만 그 방문은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엄마에게는 긴장되는 시간, 저희 가족에게는 마음 한켠이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큰 고모는 시누이라는 위치를 아주 충실하게, 때론 지나치게 수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명절 전날 엄마는 회사 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빠와 함께 밤새도록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떡국 떡 썰고 몸을 혹사시켜가며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설날 아침 정작 차례도 끝나기 전에 큰 고모가 들이닥쳐서는 엄마의 음식 솜씨를 두고 정성이 있네, 없네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다른 고모들은 그나마 할머니께 세배 드리고 웃으며 덕담이나 건네곤 했는데 큰 고모는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음식 하나하나를 두고 이건 싱겁다, 저건 질기다 하며 트집을 잡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엄마 속을 뒤집는 건 항상 그 말이었어요. 외아들에게 시집와서 딸 둘만 낳고 더는 안 낳으니 정성이 없는 거다. 그 말 엄마가 들을 때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셨죠. 할머니께도 엄마 흉을 보고 다른 고모들 앞에서도 엄마를 헐뜯곤 했어요. 엄마는 참으셨습니다. 묵묵히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결국 한계에 다다르신 거죠. 명절날 또다시 엄마를 들들 볶던 큰 고모에게 엄마가 쌍욕을 퍼붓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엄마 네가 모셔. 이 집 귀신 같은 사람아. 내가 더는 못 해먹겠다. 그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고 큰 고모는 엄마가 감히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갑자기 큰 고모의 엉덩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정말로요. 큰 고모는 뒤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에 놀란 다른 고모들과 할머니까지 달려왔고 큰 고모는 자기 편 좀 들어달라고 온갖 서러운 척, 억울한 척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시부모를 모셔왔는지를요. 그날 이후 큰 고모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엄마를 괴롭히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끔 눈치 없이 말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정도는 남아있죠. 큰 고모의 집도 저희 친정에서 멀지 않아서 가끔 저희가 친정에 가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긴 하지만 마음 한켠이 늘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고모의 딸들, 그러니까 제 사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고모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언니는 저보다 1살 많고 동생은 1살 어립니다. 사촌 언니는 정말 고모랑 너무도 다르게 착하고 속 깊은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도 종종 말씀하세요. 그 언니는 고모 안 닮고 고모부 닮아서 성격이 참 반듯하다. 언니와는 결혼 전에도 서로 연락 자주 하고 마음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고모의 둘째 딸, 그러니까 제 또래 사촌 동생입니다. 그 아이는 외모는 몰라도 성격은 고모를 꼭 빼닮았어요. 말할 때마다 꼭 남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섞거나 혹은 상대가 기분 나쁠 만한 말을 태연하게 툭 내뱉어요.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고 무엇보다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듯한 시기심이 강한 아이죠. 처음엔 그 아이와도 가까이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벽이 느껴졌고 결국엔 거리 두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복 터졌네.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다니. 어디 비결 좀 알려줘봐 같은 말을 건네면서도 어쩐지 말끝마다 가시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그런 고모와 고모딸들을 겪다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가까워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관계,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깃든 관계가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만남은 계속될 테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어요. 제 삶, 제 선택, 그리고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감정에 제 마음을 맞추며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고모의 둘째 딸, 그러니까 저보다 1살 어린 사촌 동생이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는 저에게 큰 관심도 애정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이나 친가 쪽 행사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형식적으로 할 뿐 마치 저는 그 애에게 큰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죠. 어렸을 적에는 저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더니 성인이 된 이후엔 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고 아예 저라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듯 행동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애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축하한다며 연락이 왔고 평소 같았으면 그래 고맙다 하고 끝났을 그 말에 묘하게 얹힌 말이 따라붙었죠. 언니 신랑 경찰이라며? 동료 좀 소개시켜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얘가 나한테 언니라고?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불러본 적 없는 애가 갑자기 예의를 차리는 듯한 말투로 다가오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딘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신랑이 경찰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오갔겠거니 싶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전화가 잦아졌고 카카오톡으로도 자주 말을 걸더니 만나자고 밥 한 끼 하자고 계속 연락을 해오더군요. 평생을 무심하게 대하던 애가 갑자기 다정해졌다는 건 단순한 반가움 때문은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애는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언니는 좋겠다. 경찰 신랑 만나서 나도 그런 사람 만나면 잘 살 자신 있는데 마치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말 속에 자신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묘한 열등감 같은 게 묻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 저와 제 남편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인상도 들었죠.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내가 생각해볼게 했지만 이 아이는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소리를 반복했어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나라도 상관없으니까 소개만 시켜달라고요. 그 간절함 뒤에는 진짜 진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 남편 직업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사촌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고모의 자랑이자 기대 그 자체였습니다. 고모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우리 애는 천재야. 뭐든 하면 척척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모는 꼭 저를 슬쩍 곁들였습니다. 누구처럼 평범하지 않고 우리 애는 특별하거든. 비교의 대상이 늘 저였고 그러면서도 마치 제 존재는 사소하다는 듯 말하곤 했죠. 고모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전 어린 마음에도 위축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사촌 동생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고모는 아이가 눈치 없고 버릇없고 심지어 예의 없이 행동해도 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그런 애들한테는 틀에 맞춘 예절을 가르치면 안 되라고 감쌌어요. 그러니 자라면서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혼나는 일 없이 컸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당연하게도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한 번도 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호칭 자체를 생략해버리고 야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만 던졌어요. 지은아 이거 좀 해봐. 지은아 너 그거 아니? 식으로요. 처음엔 그래 가족이니까 하며 넘겼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태도는 더 불쾌하게 다가왔어요. 서로 나이 차이도 크지 않고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기에 더더욱요. 그런 애가 갑자기 저를 언니라 부르기 시작한 건 제 결혼 이후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신랑의 직업이 알려진 이후부터였죠. 언니하고 부르며 다가오고 살갑게 웃으면서 어쩜 그리 자연스럽게 본색을 드러내는지 경찰관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없어요? 라는 말을 물 흐르듯이 던지더군요. 저는 몇 번을 웃으며 넘겼어요. 있으면 소개해줄게. 지금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알고 있더라도 이 아이에게 소개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촌은 그런 저의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집요해졌고 급기야는 아무나라도 괜찮아. 언니가 아는 사람이면 다 믿을 수 있지. 직업만 괜찮으면 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무조건 직업만 좋으면 된다는 이 말이
결국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조건으로만 본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 아이에게 누구를 소개해준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는 지금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고모는 예전부터 그 회사가 외국계라느니 일 처리가 얼마나 복잡하느니 하며 자랑을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월급은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물론 그 돈이 적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촌은 자기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보다는 남의 조건만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면이 강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그런 유형이죠. 사람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아이, 그리고 그런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아이. 그런 애에게 제 남편 친구, 동료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은 도무지 들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직업 하나 잘 골라서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 여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조건만 바라보며 시작된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을 웃으며 넘기고 피하며 대답을 흐려왔지만 지금도 그 애는 간혹 연락을 해옵니다. 예전보다 조금 뜸하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 생기면 꼭 나부터 생각해줘야 해라는 말을 잊지 않죠. 저는 이제 그런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리감은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일 때도 있다는 걸 이 사촌과의 관계에서 배웠으니까요. 사촌 동생이 그렇게까지 졸라대니 솔직히 저도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매번 거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계속된 연락과 부탁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단순한 호의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식으로 집요하게 들이대니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조심스럽게 신랑에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자기야, 그네 사촌동생 말인데 계속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혹시 후배 중에 괜찮은 사람 없어? 제가 말을 꺼내는 내내 눈치가 보였어요. 신랑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후배 몇 있긴 한데 그 처제한테는 좀 그렇다. 괜히 잘못 얽히면 서로 불편해진다.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도 굳이 이 애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단 그걸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촌동생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미안한데 소개해줄 사람 없어.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해주고 싶지. 근데 지금은 없어. 그랬더니 연락이 뚝 끊기더군요. 너무나 조용해진 그 상태가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렇게 귀찮은 일 하나가 정리됐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어쩌면 그 아이도 스스로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걸 깨달았나 보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제 평온함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오늘 자기 사촌 동생한테 후배 한 명 소개해주기로 했어. 그 순간 저는 멍했습니다. 뭐라고? 자기가 그 애한테는 소개 못 시켜준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묻자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형부 하면서 계속 졸라대더라고. 정신없이 일중이라 하니까 갑자기 문자로 형부. 그럼 날짜 잡는 걸로 알게요 라고 보내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기도 했고 동시에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직접 전화로 부탁하니 거절을 못했던 거죠. 남편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하는 타입이기도 했고요. 저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결국 또 이 아이가 자기 뜻대로 해냈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표정을 읽고는 다독였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주자. 어떻게 잘 되든 말든 그 후배도 너무 부담 가질 사람은 아니니까 한 번 만나보기나 해보라 해. 신랑이 그렇게 말하니 괜히 더 미안해졌습니다. 친정 쪽 일로 신랑까지 번거롭게 만든 것 같아서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 일로 남편이 괜히 애매한 상황에 놓일 일도 없었을 텐데 싶어 마음이 무거웠고 신랑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개팅은 2주 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죠. 그런데 밤늦게 제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사촌동생이었습니다. 받아보니 목소리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언니 진짜 뭐 하는 거야?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다짜고짜 그렇게 묻더군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뭔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형부가 경찰서에서 일한다며. 근데 왜 나를 무시하듯이 그런 사람을 소개해줘? 나보고 뭐 하자는 거야?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부러 그 애를 시험에 들게 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부가 파출소에 있는 경찰이라고? 뭐야 진짜? 나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신랑도 조심스러워했고 저는 억지로 부탁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결국 자기 요청으로 이루어진 소개였고 신랑 후배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소개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직급이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고요? 야, 넌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려다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감정을 부딪힐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너 그렇게 말하면 소개받은 신랑 후배는 뭐가 되니? 그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소개한 거고 너도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화를 냈고 마치 저와 남편이 자기를 조롱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겠다 싶어 지금은 감정이 격한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진심으로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할까? 자기 상황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조건으로만 판단하고 소개받은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는 안중에도 없고 그 아이에게 과분한 소개였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신랑 후배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요청해서 받은 소개인데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다 한참 후 문자가 한 통 더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사람 무시하고 살지 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확 돌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고?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구석 깊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아이의 행동만이 아니었어요. 그 엄마, 그러니까 저희 큰고모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시집살이 시켜대며 괴롭혔던 그 옛 기억들까지 죄다 떠올랐습니다. 고모가 해마다 명절마다 엄마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걸 지켜보던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그 모든 기억이 터지듯 올라왔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자기 분수에는 넘치는 사람을 소개해줬더니 그걸 갖고 화를 내고 사람을 비난하고 거기에다 문자까지 보내며 훈계하려 드는 그 모습에 너무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가족 간 감정의 파열음이었고 제 자존심을 무시당한 사건이기도 했으니까요. 사촌 동생이 그렇게까지 졸라대는데 매번 무턱대고 거절하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가 뭘 그렇게 대단히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매번 만날 때마다 언니 남자 좀 소개해줘 이러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처음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나중에는 대화의 시작도 끝도 온통 그 얘기뿐이더라고요. 친구 만나듯이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연락하는 그 태도도 솔직히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신중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봤어요. 사실 저도 한참 고민 끝에 말한 거였어요. 단지 친척이라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남편도 무뚝뚝한 성격이긴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꽤 평판이 좋고 후배들도 잘 따르니까 혹시나 괜찮은 사람 있으면 서로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만약의 가능성이고 억지로 될 일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었죠. 자기야, 우리 사촌 동생 말인데 요즘도 계속 남자 소개해달라고 해서 혹시 후배 중에 괜찮은 사람 없을까?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아, 그 처제 말이지. 사람 몇 있긴 하지. 근데 솔직히 좀 꺼려진다. 그 말이 너무 이해됐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무턱대고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시켜줬다가 괜히 일이 커지면 결국 소개한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남편처럼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조심스럽게 사람을 고르려 해요. 한 사람 소개해줬다가 일터에서 괜히 이상하게 얽히기라도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이해했고 그걸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괜히 부탁했네. 알겠어. 그리고는 사촌 동생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미안한데 우리 주변에 진짜 괜찮은 사람 없어. 있으면 내가 먼저 너 생각나겠지. 그랬더니 웬일로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평소에는 인스타 DM까지 보내던 애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이제 좀 귀찮은 거 끝났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그동안 이 아이에게 느꼈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겉으론 친척이고 가족이라지만 평소에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일말의 존중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가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자기 그 사촌 동생 있잖아. 후배 한 명 소개해주기로 했어.
그 순간 진심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자기가 소개 안 해준다고 했잖아.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피곤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낮에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형부 하면서 아양을 떨며 계속 소개해달라고 졸라대더랍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 잘 못 끊는 남편은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 머리가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래라고 대답해버렸는데 바로 그 뒤에 문자로 형부, 그럼 날짜 잡는 걸로 알게요. 기대돼요. 라는 문자가 왔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열불이 치솟는 걸 꾹 참았어요. 아니, 나한테는 처제는 좀 그렇다고 못 박아놓고 직접 전화해서 형부거리니까 바로 오케이라니 내가 말한 건 무시당한 것 같고 그 애는 결국 또 제 뜻대로 밀어붙인 것 같고 온갖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그냥 한 번만 해주자. 내가 적당히 부담 안 가는 후배 골라봤어. 둘이 잘 되든 말든 그건 걔네 문제고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잖아. 나도 기분 별로긴 한데 그 자리에서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는 뭐라 하기 힘들었어요. 괜히 친정 식구 문제로 남편까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고 신랑도 나름 최선을 다해 중간에서 조율한 것 같으니까요. 결국 그래, 한 번만 해주자 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소개팅은 2주 전 주말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촌동생.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 아이는 숨도 고르지 않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진짜 뭐 하는 거야? 날 가지고 논 거야? 무슨 말인가 싶어 당황했죠. 왜, 무슨 일이야? 묻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치더군요. 형부 경찰서에서 일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그냥 파출소에 앉아있는 사람이던데? 나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도대체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이 뭐가 어때서? 경찰이면 경찰이지. 그걸 또 계급 따지고 동네에 앉아있는 사람 운운하며 폄하하는 그 태도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후배도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강하고 결혼 생각도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단지 근무지가 파출소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기분은 어떻겠니? 너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애써 알아본 거잖아. 나도 신중하게 생각한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기분 상한 것에만 온통 집중해서 화를 냈고 말끝마다 비아냥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더는 대화가 되지 않겠다 싶어 지금은 감정이 격한 것 같으니 나중에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신랑 후배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괜히 무례한 사람을 소개한 것 같아 죄스럽고 나까지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이 쓰였어요. 게다가 그 후배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근무처가 파출소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된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날 그 아이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사람 무시하고 살지 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람을 무시한다고? 오히려 무시받은 쪽은 나와 남편인데 핸드폰을 손에서 내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인 큰고모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시집살이 시켰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딸이 우리 부부를 향해 이런 무례한 말을 내뱉는 걸 보니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더군요. 그냥 사촌이라는 이유로 감싸주고 도와주려 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짓밟힌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자책 그리고 깊은 허무감이 뒤엉켜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결국 제 선의는 그 아이에겐 그저 당연한 것이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정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는 마음을 썼던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개팅 이후 사촌 동생에게 받았던 모욕적인 문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제가 했던 호의가 발로 차인 기분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결국 며칠을 참고 참다 큰 고모가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다 쏟아냈어요. 고모, 그냥 얘 데리고 평생 같이 사세요. 제발 결혼시키려 들지 마시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정지한 것 같았어요.
고모는 제 얼굴을 보며 멍해졌고 옆에 있던 엄마도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니 어쩌면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이 집안의 미묘한 위계와 그 안에서 받은 상처들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얘는요, 결혼해봤자 본인밖에 몰라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아이라고요.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불편한 관계는 전부 남 탓하는 아이예요.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맞춰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요. 근데 얘는 절대 못 그래요. 그러니 괜히 남의 집 아들 불러다가 상처 주지 마시고 차라리 고모가 얘 옆에서 계속 살아주세요. 그게 모두에게 편해요. 고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금세 얼굴이 붉어지며 울분 섞인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너보다 어린 사촌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뭘 안다고. 고모 저 잘 알아요. 제가 얘랑 같이 자란 것도 아니고 한 지붕 밑에서 살아본 적도 없지만 이런 식의 관계를 몇 년이고 유지해온 저만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얘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자존심 긁히면 상대방을 잡아먹으려 들잖아요. 그런 아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신랑이든 아이든 다 병들어요. 얘는 남자 조건이나 따지고 앉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잖아요. 성격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서 누굴 고르겠다고? 그렇게 파렴치한 생각으로는 어떤 남자도 얘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쏟아내는 동안 고모는 참다 못해 손을 떨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게 사람 앞에서 할 말이냐? 내가 잘났냐? 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군요. 그때 마침 방 안에서 듣고 계시던 외할머니가 정색을 하셨고 아빠도 방에서 나와 고모를 향해 한마디 하셨어요. 야 그만해라. 동네 창피하게. 아무리 네가 언니한테 큰 소리 쳤어도 여기선 네가 손님이다. 우리 집에서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릴 거면 나가라. 그러곤 고모에게 정말 쌍욕을 섞어가며 한바탕 퍼부으셨어요. 평소엔 늘 온화하신 아빠가 그렇게까지 격하게 말하시는 걸 처음 봤을 정도예요. 결국 고모는 씩씩거리며 손가방을 낚아채 들고 나갔고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나서야 집안은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통쾌했어요. 엄마가 고모에게 당해온 그 수많은 시집살이와 서러움들, 그 모든 날들을 떠올리면 그날 그 장면은 하나의 복수 같기도 했어요. 저는 엄마랑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한참을 웃고 수다를 떨었어요. 엄마 나 좀 잘했지? 하면 엄마도 응 속 시원했다. 고맙다. 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촌 동생한테서 문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짧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수위가 심해지고 횟수가 늘어났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마치 누군가에게 빙이라도 된 듯한 말투로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잘나서 결혼했고 나는 못나서 결혼 못한 거냐? 내가 좋은 대로 시집가면 그때 보자. 밤길 조심해라. 언니라고 다 용서될 줄 알아? 처음엔 어이가 없었고 나중엔 좀 섬뜩하기까지 하더군요. 이게 단순히 투정이 아니라 거의 협박이자 위협이었거든요. 웃긴 건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부가 경찰이라는 걸 까먹었나 봐요. 아니면 진짜 그만큼 어리석거나. 이 모든 문자들 저는 고스란히 저장해두고 있어요. 남편에게 말은 아직 안 했지만 타이밍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주면 더 좋죠. 증거가 더 많아질 테니까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감정 문제를 넘어서서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엄마가 당한 그 수모들, 그 쓴 세월을 바로잡을 기회가 드디어 왔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거예요. 고모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제 기억 속엔 너무도 생생하거든요. 그 세월을 단순히 과거 일이니까 하고 넘기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기억하고 지켜야 하잖아요. 그 사촌동생 지금도 문자 보내고 있겠죠. 계속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어리석고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그래야 저도 우리 엄마도 진짜 속이 후련해지는 날이 오겠죠.